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에 선보였다가 중단된 전시회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를 재개하기로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와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실행위가 오늘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달 6일부터 8일 사이에 전시를 재개하고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북상하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9월의) 마지막 날 30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반포대로와 서초대로를 밝힌 초대형 촛불들은 검찰개혁에 여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를 동원해서 검찰을 겁박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문 대통령 지지자란 증거, 또 동원된 것이란 증거를 아직 접해보진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검찰이 문 대통령이나 친문 지지자에게 휘둘리지 말고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기죽지 말고 줄기차게 이어나가라고 이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검찰에게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는 겁니까? 그런데 만약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향해서 수사의 칼날을 겨눈다면요, 조국 장관 털듯이 턴다면요, 그렇지 않아도 패스트트랙건으로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한 소환장이 오늘 전격 발부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만 조사하라고 했지만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래도 괜찮습니까? 의원이 조사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까? 그러하면 조국 장관처럼 탈이면요, 죄 없으니 상관없습니까? 한 달 동안 검사 20명과 수사관 50명을 동원해서 자택과 사무실, 자녀 학교 등 70곳을 압수수색 당해도 괜찮습니까?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야 진보 보수를 모두 넘나드는 모두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는 게 서초동 촛불시민의 공감됩니다.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받기 전까지는 내 인생을 부정하며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권력, 칼든 사람에게 선의를 기대해봐야 한계가 있지요. 정파적 시선을 넘어서 날카롭고 진지하게 곱씹어봐야 할 문제,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왔더니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바로 새로운 달 10월을 힘차게 맞이해야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이번 주도 힘차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다 이렇게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그런데 이런 입장과 주장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제보자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제보자는 최근 최성해 총장과 40년 이상 알고 지냈고 현재 동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측근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최성해 총장의 측근은 제보자와의 대화에서 조국 편을 잘못 들었다가 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성해 총장이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렇게 올라간 다음 한국당 의원 2명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학교 문 닫는다.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8월 26일인데 회의를 한 것이 뭐 자유한국당이 가만 놔두겠느냐 뭐 이런 대화도 나옵니다. 그리고 8월 27일 그 다음 날 얘기가 또 있습니다. 최 총장이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정치인 한 사람 이름이 거론됩니다. 예. 네, 근데 거론되는 이 인물과 이 말을 하신 최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 분과 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하고도 이제 초등학교 때 동창이고 그 정치인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분하고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 정치인과 지금 이 대화를 나눈 측근 분과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죠. 예. 김용민 라이브. 주말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오늘 이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의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이냐 5만이냐 이에 대해서 여당은 광화문에서 모인 촛불 인원보다 많았다 이렇게 밝혔고 야당은 근처에서 열린 서리풀 축제 인원과 섞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르미 기법을 적용할 때 집회 인원은 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페르미 기법은 3.3제곱미터당 즉 평당 시위 인원이 성인을 기준으로 앉으면 5명에서 6명, 서 있으면 9명에서 10명가량이 운집할 수 있다고 보고 총 인원을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한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심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대단히 부족하다. 참여 인원이 100만이냐 200만이냐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공감하고 지켜봤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의원들의 말 들어보시죠. 면적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는데 그 페르미 기법을 하면 맥시멈으로 5만 그분이 이제 정도 5만 명 갈수 말씀하셨습니다.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마침 설에 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 그 일이 아니어도 상당수 인원이 모였던 행사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규모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규모가 물론 200만 정도는 조금 이제 과장됐다고 치더라도 100만이면 어떻고 200만이면 어떻고 그 숫자를 줄이는데 급급해서 이게 뭐 3만이다 5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이것을 지켜봤는지에 대해서 무섭게 느끼지 않는구나. 촛불 집회 숫자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인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외쳤다는 점입니다. 촛불 집회 전에는 전국의 교수들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 시국선언의 핵심도 바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촛불 집회 연단에 올라가서
검찰개혁을 외친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희종 교수는 한마디로 검찰은 지금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입장 표명 어제 나왔죠. 검찰이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우희종 교수의 반응 들어보시죠. 뭐 말뿐이죠. 중요한 것은 예. 정말 그런 개혁 의지가 있다면은 네. 지금까지 제기된 네. 수사 내용의 유출 검사 혹은 정치권의 그러한 내용을 공유한 검사에 대한 철저한 징계 행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말로 뭐 개혁 의지에 동감한다. 네. 뭐 수사는 독립이다. 네. 그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좀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귀 기울일 필요 있지 네네.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건 타당한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 이야기하는 것이, 또 조국 장도 그 점은 분명히 정치 민주화에 대한 의식은 있었으나 네. 사회 경제에 대한 민주화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라는 예. 공식 사과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걸 왜 사회적인 문제를 조국 개인화시켜가지고 진정한 문제를 못 보게 하는 아주 정치적 계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김용민 라이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도 입시 특혜가 있었느냐, 이 논란에 대한 의혹에 단독 보도한 KBS 기자가 있습니다. KBS 보도본부 이화진 기자인데요. 이화진 기자는 본인이 작성한 기사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손배소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화진 기자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지금 현재 취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전했는데요. 이화진 기자는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자, 검찰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착수했을까? 고발은 들어갔는데 배당이나 수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화진 기자가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연구에 어쨌든 교수와 연구진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네. 또 이 아이는 또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었고, 소개로 들어갔으며 이걸로 또 입상을 했고 또 연구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그 특혜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고발 들어갔잖아요. 예, 고발이 들어갔지만 아직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아, 그래요? 배당 자체도 아직 안 알려져 있어요?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되었다고는 들었지만, 예. 형사 일부는 보통 특수부와 달리 네. 보통의 일반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고발 정도로. 김용민 라이브. 바른미래당이 결국 한지봉 두 가족이 됐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출범한 것인데요.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기존 손학규 대표 체제와 유승민 대표 체제의 비상행동으로 양분됐습니다. 유승민 비상행동 대표는 비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인 개혁적 중도 보수 정신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탈당과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심이 서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만, 지금 당이 처한 이 절박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 중지를 모으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임이고, 제가 이 모임이 당초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표직을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드리고 출발한 정당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이었고, 저는 바른미래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치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다. G.O.D의 촛불 하나 흐르고 있죠.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킨다고 어둠이 다른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부딪히는 나 이 몸짓 불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그 짓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낌없이 마침내 우리를 해냈어 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998번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동 주말 집회 참가자입니다. 집회 지휘소조차도 구경 못하고 왔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집회 지휘소 아마 그 연단 무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근처도 못 가셨다는 얘기죠. 네, 김미사님 서리풀 근처에 있었는데요. 그 축제 부분은 사람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촛불 집회 안쪽은 서서 빼곡히 있었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밀려온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리풀 축제 모인 사람들까지 다 집회 인원으로 쳐서 이 집회 참가자들이 이 말하자면 규모를 부풀렸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닉네임 HSE3 KVOA KR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 애청자분은 하여튼 윤석열의 강골 기계는 대단하다. 어느 정권에도 굴하지 않는다. 네, 이런 문자 보내셨네요. 자,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돌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운전하셔야겠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평나들목 1, 2차로에 화물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서인천 나들목부터 부평나들목까지 정체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1터널 1차로에서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서 있어서 3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천안 부근 1, 2차로에서 있었던 작업은 종료했지만 여전히 천안분기점에서 나들목 사이에 3km가 밀리고요. 이후로 남사에서 오산, 그리고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판교분기점에서 성난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판교분기점 2km가 밀리겠고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서안함에서 판교분기점 사이에서도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강일나들목부터 11km 구간이 밀립니다. 또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광암터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일대로 지금 혼잡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차례로 두 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요. 앞서 핫소리 코너에서 주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소식 전해드렸는데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집회 참가 인원 논란, 그 논란과 관련해서 현장에 직접 가보았던 분을 연결해서 토요일 상황 소상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 잠시 후에는 민심이 외친 검찰 개혁에 화답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는데요. 위원장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박주민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박주민 의원도 잠시 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말 서초동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줄 1인 미디어 언론 미디어몽구의 김정환 대표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김정환 대표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몽구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서초동 거리를 가득 메웠는데 김정환 대표가 촬영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네네. 그 무슨 다리 위에 올라가서도 촬영하시고 그랬는데 네. 집회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 집회 시작 3시간 전부터 제가 현장에 오후 2시에 도착했거든요. 네네. 네,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많은 시민들이 와가지고 가장 맨 앞자리부터 이제 자리를 앉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무대 앞에서. 네,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갈수록 계속 밀려드니까 이제 경찰이 그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네. 이제 밀려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8차선이 이제 완전히 시민들에게 이제 개방이 된 거죠.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 분위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사전 행사가 시작됐는데 요즘 집회 현장을 가보면 분노한다, 화난다 그런 게 있지만 그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진짜 즐기면서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즐기면서 해가지고 3년 전 네.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문화 공연도 있었고 엄숙주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 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집회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우리 김정환 네네네. 대표께서. 네. 김정환 대표 안목에 이 정도면은 한 얼마 모였겠다. 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대충 짐작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현장에서 네. 직접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직접 보고 이제 집계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 말에 이제 더 가깝게 저는 생각하고 항상 그분들 말이 몇 명 모였다, 몇 명 모였다 그렇게 발표하면 그렇게 이제 저는 믿고 항상 그렇게 알렸고 그렇게 활동해 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 체감 집회 규모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네. 보시기에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위에서 찍었는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예. 제가 맨 높은 곳에서 이제 계속 부감샷을 이제 찍고 전체 화면은 이제 분위기 열기가 어떤지를 예. 이제 찍어서 이제 생생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정말 소름 돋고 거기에 이제 반포대로 고개 네네. 넘어 고개쯤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네. 인도교인데 거기가 누에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누에다리에서 이제 조망해 보니까 끝이 안 네. 보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안 보였고 뒤쪽으로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던 서울 성모병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강남 성모병원. 거기서부터 이제 경찰들이 사전 통제를 했나 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구역을 이야기하자면 굳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서초 사거리. 근데 사거리에서도 이제 교대역 가는 쪽에서도 이제 그쪽까지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거든요. 안 보이는 곳 서초대로 쪽 상황을 못 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끝나고 이제 뒤풀이 때 이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대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초대로가 많은 시민들로 꽉 찼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왔는지는 정말 미처 몰랐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인파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집회도 동시에 열린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인원수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재미있었던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죠. 거기에서. 재미있었던 장면이요? 그게 뭡니까? 네네. 설명하자면 거기에서 이제 조국 사퇴를 위한 구호를 처음에 선창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조국 퇴진, 조국 구속, 조국 사퇴 그렇게 하면 예. 이쪽 진영에서 이제 그 촛불 시민들이 네. 조국 뒤하면 바로 뒤에서 이제 수호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호들을 이제 묻혀버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멀리서 들으면 조국 수호가 되는 거죠. 그런 네. 장면들이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검찰 그래서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더 아무래도 수적으로 많았으니까 네. 조국은 들리는데 이제 뒤에 사퇴, 퇴진 네. 이 말은 잘 들리지 않고 도리어 수호라는 고에 묻혔다 이 말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주로 외쳤던 구호, 그런 구호는 어떤 구호였습니까? 이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 말입니다. 아, 네. 주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구호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좀 이야기하자면 언론에 대한 그 부신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날 하필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뭐 외쳤던 들었던 구호가 진실보도, 그다음에 기레기는 꺼져. 아하. 아, 네. 그런 이야기였는데 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네. 이게 주말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현장에서 기자들을 보니까 예. 다 그 새내기 기자들이에요. 아, 젊은 기자들. 예, 네, 예. 수습 기자들이어가지고 막 현장 상황 같은 것도 자기들이 직접 보고 현장에서 판단해서 뭐 보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전화로 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예. 데스크에 보고를 하면 예. 거기에서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두고 지시를 내릴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또 뭐 촬영을 한다, 취재를 한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모습들이 그 너무 비중 있게 뭐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나, 취재하지 않았다고 하나. 현장 상황이 제대로 보도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군요. 잘 전달되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그 야권 인사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나치, 종북, 좌파, 정신 나간 사람들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번 서초동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했는데요. 또 동원된 집회다, 관제 집회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네. 김정환 대표께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또 고마워요? 아, 이런 게 자극이 되잖아요. 자극이 되고 이제 촛불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뭐 다음 주에 나오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발언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어떻게 뭐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단체에서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참석을 강요해가지고 나온 뭐 그런 분들이 있어 보이던가요? 아니, 지방에서 이제 원정으로 이제 많이 뭐 오신 분들은 많았어도 그런 이야기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여가지고 가치 없는 말이어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몽구 김정환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장에 다녀온 미디어 몽구 김정환 대표였습니다. 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서 있었던 검찰개혁 촛불 집회와 관련한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 자, 박주민 의원께서도 어떻게 그날 촛불 집회에 나가셨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가진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촛불 집회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촛불 집회가 전체 민심을 대변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뭐 직접적으로 동원하진 않더라도 결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 때문에 이 집회에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실 그날 규모에도 놀랐지만 저희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시겠다고 가시는 분들을 만나 뵀을 때 제가 접했던 반응 때문에도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동안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무관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서 집회에 오늘 참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좀
이건 과도하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데서 기인한 것이지 예. 누군가 뭐 나가라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뭐 직접 간접적으로 줬다든지 이런 데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불렀다면은 집회 현장으로 나오게 불렀다면은 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아니 어떻게 가정집에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네네. 기억에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자극받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제 아는 어떤 분은 일기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기장을 일기장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네. 중학생의 일기장을 가져가서 무슨 보험죄 단서를 찾겠다는 건지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던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윤석열 총장이 어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같은 입장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면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은 스스로 그러면 뭘 하겠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검찰이 여러 가지 관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예.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약간 좀 퇴색된 것 아닌가. 진정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네, 예. 입장문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고요. 그 입장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기존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을 밝힌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에게 움츠러들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대체적으로 좀 검찰이 검찰총장이 내부를 다독이기 위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겠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앞으로 또 검찰의 수사 강도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이 발표했던 입장문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만 가지고 뭐 수사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또는 강도가 변한다든지 하는 걸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지적하고 싶네요. 네. 오늘 대통령이 발언하기를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대통령 명령이라면서 밝힌 것인데 이거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이 개혁이라는 것에 객체가 된다라고 네.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피동적이고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도 안 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성찰해가면서 본인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찾아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검찰이 개혁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또 볼 수도 있고 또 당장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위에 의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특위에서 의원께서는 위원장이 되셨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 어떤 일을 하는 특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그대로 이제 검찰개혁 관련된 일을 주로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다 결정된 건 아닌데요. 이 위원회 산하에 2개 이제 소위원회를 만들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하나는 현재 이제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돼서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신속하게 좀 진행시키는 노력을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되겠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제 법 개정이 없더라도 당장 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좀 찾아서 정부와 함께 논의해가면서 개선해 나가자. 이런 일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으로부터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할 뜻을 밝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감찰부장 사무국장 누군지 알고는 계시나요? 전 모릅니다. 몰라요? 예. 아니 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인데 그건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모르고요. 예. 뭐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고 장관이 얘기했고 예. 또 대통령이 임명을 이제 해라라고 하셨으니까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예. 근데 이분들은 뭐 하는 역할인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사무국장은 이제 전반적인 검찰의 그 사무를 총괄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죠. 예. 검찰 개혁과 유관한 역할을 담당합니까? 예, 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감찰청은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견제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검찰 스스로 감찰이라는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잘못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알겠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뭐 소문도 못 들어보셨어요? 누가 뭐 거론되고 있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하셔야 되는데, 예. 오늘 꼭 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좀 문자 좀 보내주세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자, 박주민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제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저희가 또 수시로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또 한 달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가면 우리에게 남은 2019년은 이제 석 달. 시간이 석석만큼 빠릅니다. 자,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네, 신속 정확 철가방보다 빠른 석석입니다. 네, 오늘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오늘은 오랜만에 드론을 타고 독일에 날아봤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독일까지. 네. 아이고 세상에. 독일은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네, 신간 소식이 들려서 왔습니다. 이분이 마라톤만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새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배우셨는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님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왜 또 독일까지 왔습니까? 저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뭘 깨우치셨는지. 별거 아닙니다. 달리기를 하면 숨이 찹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고요.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럼 전 이만 아이스크림 먹으러 청청. 손학규입니다. 전 대표께서 나오셨으니 현 대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그래서 바른미래당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됩니까? 만덕산이 알려줄 겁니다. 만덕산에 좀 다녀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청청.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결국 이별행 열차에 오르는가 바른미래당.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오창석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김수민 평론가부터 첫 번째 뉴스 풀어봐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적인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네. 오전에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요. 네.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일단 받은 보고 내용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
이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이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 우리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네.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은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또 특히 권력 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네.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국 장관은 현재 공석이죠. 대검찰청 감찰부장 그리고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해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누가 천거됐는지 아까 박주민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뭐 박주민 의원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예.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입니다. 네, 여당 특위위원장이 그걸 모른다는 게 아무래도 거짓말 같습니다. 네, 알아도 미리 이렇게 발표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자랑하겠어요. 얘기는 안 하고. 알고는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의원이 못 되는 겁니다. 저기 뭐야 허풍선 타는 분 뭐 국회의원 들어간 분들 중에 많이 계시던데 뭐. 예,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누구일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검찰을 향해서 한마디 했어요.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검찰의 말은 지금까지 조직 보위를 위해 걸어온 정치 검찰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말로 들린다. 어제 그 윤석열 총장 네.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 발언인데요. 네. 또한 조국 가족에 대한 끝장 수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오판이 될 것이다라고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검찰을 향한 그 거대한 촛불은 그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의당에 대한 뭐 비판도 있긴 있었는데요. 네.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이런 탈당 사태도 있었는데 오늘 사실 정의당이 3,794명이 집단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집단 입당식을 가지기도 했거든요. 예. 정의당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어떤 위원회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2017년 8월에 1기가 구성이 됐었고 지금 이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맞아서 2기가 발족이 되는데요. 네네. 김남준 변호사가 위촉이 됐다라고 합니다. 민변의 사법위원장을 지냈었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시절에는 반특권 검찰개혁 추진단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또한 노무현 정부 때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아서 법조계 핵심 인사로 꼽혀집니다. 그리고 이탄희 전 판사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의 오선희 변호사 등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전화가 안 왔습니다. 김용민 변호사가 무슨 뉴스에 나올 만한이라면 한두 통씩 전화가 꼭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 변호사 김용민이 아니라 막말 김용민입니다. 이렇게 항상 답장을 보내드렸던 기억이 났는데 요새 전화가 안 와요. 네. 저도 가끔씩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한테 전화를 거는 정치부 기자가 실수해서 그래요? 저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석 씨는? 저는 연애의 맛에 출연 중이라 잘생긴 배우 오창석 씨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때마다 연락이 옵니다. 또 사고 쳤냐고. 예, 기분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네. 그분과 제 얼굴이 너무 많이 비교를 당해서 씁쓸합니다. 그래도 그 묻어가는 맛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탄희 판사 이름도 있네요. 네, 이탄희 판사가 이제 사법농단에 대한 폭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 입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두 얼굴의 법원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이탄희 판사가 나오게 된 경위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 양승태 코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대법원장을. 그래서 그 당시 일어났었던 조직적인 사법부 내에서의 감찰이라든지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검찰과 함께 발맞춰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졌던 충돌 사건 수사에 관련해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예. 내달 1일
에서 4일 사이에 출석하라는 요구서 내용이었고요. 네. 오늘 밝히긴 했는데 이 요구서는 이미 27일에 발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4월에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다거나 또 회의 진행이라든지 의원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거나 네. 이런 혐의로 고발된 의원들이고요. 네. 아직까지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이 몸싸움을 하거나 그랬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현장을 지휘한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수주에 걸쳐서 한국당 소속의 피고발인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알려졌고요. 20명은 1차군요. 1차입니다. 예. 나름대로 추려서 이제 소환 요구를 한 것이고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응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한편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심 대표가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 수사를 하는데 네. 패스트트랙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가 이미 확인된 사안은 수사가 왜 더딘가라고 이제 유감을 표시하면서 한국당에 대해서도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바른미래당 상황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던 하태경 최고위원이 징계를 당했는데요. 네. 그에 이어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의 징계 절차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윤리위원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제소가 됐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로 제소가 됐고 안병원 당 윤리위원장은 지금 보니까 증거 자료에 구체성이 있었고 위원 전원이 찬성해서 이 징계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징계 논의는 아무래도 다음 주 말 안에 다음 달 11일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불거워지는 당권파,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와 친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네. 질문에는 저희는 당적이 없는 당의 인사라서 개파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당 그 지도부가 뭐 지금 바른정당 계열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는 모양 아닙니까? 하태경 최고위원에 이어서 이준석 위원장까지 그렇게 된다면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지금 또 따로 나가서 유승민 대표와 함께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또 이렇게 함께 뭔가 정치 세력을 구성할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다시 제휴를 하고 정치를 하는 거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벌써 한지붕 두 가족이 됐습니다. 네. 그 유승민 전 대표를 주축으로 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비당권파가 결성을 했고요. 현역 24명 중에 12명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무소속 의원이나 다름없는 이상돈 의원과 같은 의원은 이제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고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학규 대표와 함께하는 당권파 한 10여 명 정도 활동을 하고 현역 의원은 2명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손학규 대표와 함께하는 10명과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정치연대인가요? 네. 거기 합치면은 원내교섭단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유승민 내지는 안철수계 의원이 살당을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이라면 의원직을 놓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승민계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뭐 비례대표를 출당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그 손학규 대표계 쪽은 아리맞는 소리입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럼 결국 이제 바른미래당에게 지금 그 당 체제는 그 손학규 대표가 이제 쥐게 되는 양상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손학규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유승민 전 대표 계열은 만약에 따로 갈라서 나간다면 탈당해서 나가는 양상이 되는 것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김수인 평론가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주 신창리 바다에서 중국 남송시대 인장과 인장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남송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1127년부터 1279년 이 정도 이제 12, 13세기 정도인데요. 이것을 발굴한 주체는 이제 문화재청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그리고 국립제주박물관 이렇게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그 제주시의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네. 그 해역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인장함은 해저에 있는 바위 사이의 모래를 제거하면서 발견이 됐는데 아마도 상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둘 다 목재 재질입니다. 근데 도장 면에는 하나는 보면 이제 근봉이라고 쓰여 있는데 삼가 봉한다라는 뜻의 근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신을 발송할 때에 봉투에 찍거나 아니면 물건을 포장하고 나서 그 위에 찍는 용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장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인장은 초영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새긴 도장이고요. 이것은 이제 위아래로 문양이 구분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장함의 경우는 조각으로 발견이 돼서 원래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 남송이란 나라가 이제 12세기 그 고려 시대 때 아닙니까? 북쪽으로는 금나라, 남쪽으로는 남송인데 남송하고 고려는 제주도는 좀 가깝다면 가깝고요. 그 인장이 왜 제주도 쪽에서 발견이 됐는지, 그래서 이게 곡절이 있었던 것인지, 그 당시에 한중일 3국이 활발하게 해상 교류를 했던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신창리 수중 유적에서 다량의 남송시대 도자기도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활발한 교류의 흔적을 또 한번 이번에 찾아낸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사는 왜 골라오셨어요? 이 중요한 문화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골라왔고요. 사실은 이제 작가분들이 지목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작가분들이 또 문화재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6시 뉴스가 5분 후에 방송됩니다. 자, 오늘 첫 뉴스 어떤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부터. 제가 처음에 브리핑해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주문. 이것이 첫 번째 뉴스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명령한 거. 스스로 개혁하라. 개혁의 어떤 선봉에 서라. 이런 메시지. 이게 첫 번째 뉴스로 나올 것 같다. 김수민 평론가 전망했고요. 자, 오창석 평론가. 사실 저도 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바꿔서 제2기 법무 검찰 개혁위가 발족됐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둘 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뭔지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둘 다 땡이다. 요거 얘기해 주시죠. 아니. 같이 하시죠. 아니. 그 뛰어난 예측력을. 땡으로 전 예견하겠습니다. 뛰어난 예측력을 발휘해 주시죠.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